유일한 1895에서 1971 유한양행과 학교재단 유한재단 설립한 한국의 기업가이자 교육자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도 헌신하였으며 OSS 요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 경영의 표상으로 상징되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였다. 기업 경영의 목표를 이윤 추구에 두지 않고 건전한 경영을 통한 사회 헌신을 평생 신념으로 생각했다. 1895년 1월 15일 아버지 유기현과 어머니 김기복 사이에 6남 3녀 중 장남으로 평양에서 출생하였다. 출생 시 이름은 유일형이었다가 미국 신문 배급소에서 일을 하던 중 발음을 잘못 알아듣고 대한제국 또는 세계 제1의 대한제국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이란으로 기록한 사건을 계기로 유일한으로 개명하였다. 부친은 평양에서 자파상을 운영했고 양잠업도 겸했으며 유일형은 양잠학교에 다녔다. 그의 가족은 교회를 다녔는데 당시 미국인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부친이 미국으로 2명의 아이를 보낼 수 있다는 선교사의 말을 듣고 9살 된 아들을 적극 부탁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유일형이 미국으로 떠나던 그해 1904년 당시 대한제국 순회공사 박장현이 멕시코에 부임하기 위해 미국을 거쳐가게 되었는데 이 편에 따라가게 되었다. 이때 박장현의 조카인 박용만도 동행하여 미국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박장현은 멕시코로 가지 않고 미국에 머물렀는데 유일한은 그들을 따라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하였으며 초급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고국에 있는 부모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힘겨운 생활을 감내했다. 게다가 1906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 도시가 황폐화되자 더더욱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었다. 이후 1909년 네브래스카 주컨이라는 도시로 이주하여 미국인 자매의 도움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그를 미국까지 데려왔던 박장현은 1907년 6월 콜로라도 덴버에서 사망하였다. 1909년 박용만을 비롯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들이 네브라스카 커니에 한인 소년병 학교를 설립하자 그곳의 소년병으로 교육을 받았다. 당시 한인 소년병 학교는 여름 학교로 운영되었는데 유일한은 여름방학이 되면 박용만이 운영하는 군사학교를 다녔다. 1911년 16세 때 헤스팅스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이때부터 우연하게 유일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여전히 생활은 어려웠고 신문 배달 구두 닦기 등의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조달했다. 고등학교에서는 미식축구부에 가입하여 주장을 맡을 정도로 스포츠에도 재능이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학비를 벌기 위해 디트로이트 변전소에서 1년간 근무하기도 하였다. 1916년 21세 때 미국 미시건주에 있는 미시건 대학교 상과에 입학하였으며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대회에서 한국 국민의 목적과 열망을 표방하는 결의문을 작성하는 일에 참가하였다. 이 당시 미국 주재한인 총대표회의는 서재필에 의해 주도되었고 대학생 청년이었던 유일한은 이승만, 서재필 등 민족 독립 지도자들과 교우하였다. 대학교를 졸업하자 미시건 중앙철도회사, 제너럴 일렉트로닉 등 미국 회사에 취업하였으나 곧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구상하였다. 그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미국에서 인기가 높았던 숙주나무를 통조림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1922년 미국인 대학 동창이자 식품 사업을 하던 멜리스 스미스와 동업하여 숙주나물 통조림을 생산하는 라초이 식품회사를 설립하였다. 그가 설립한 식품회사는 미국 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1925년 라초이 식품회사의 원료를 구입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였다가 다시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건너왔으며 자신의 고향인 평양을 거쳐 북간도로 넘어가 21년 만에 가족과 상봉하였다. 미국으로 돌아와 1925년 그해 미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을 취급하는 유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서재필을 사장으로 영입하였다. 이맘때 대학 동창이자 호밀이라는 중국계 여성과 결혼하였는데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최초의 동양인이었다.
그해 한국에서 세브란스 의전을 운영하고 있던 선교사 에비슨으로부터 연희 전문학교 상과 교수로 초청하며 그의 부인 호미리 여사는 세브란스 의전 의학 교수로 부임해달라는 편지를 받았다. 1927년 미국에서 운영하던 라초이 식품회사를 청산하고 귀국하였지만 연희 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하는 것을 포기하고 서울 종로 이가덕원 빌딩에 유한양행을 창립하였다. 그의 부인 호미리 여사 또한 세브란스 의전으로 가지 않고 개인 병원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유일한은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많은 의약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는 2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에 가장 필요한 사업은 의료 분야이며 의약품 사업을 통해 조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특히 유한양행에서 직접 제조해서 판매한 안티프라민은 가정상비약으로 많은 인기를 받았다. 유한양행은 중국, 대만에도 지점을 개설하여 판매망을 넓혀나갔다. 1938년 미국으로 건너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였으며 1941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의 감시가 심해졌으며 유일한은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미국 육군의 OSS 산하 한국 담당 고문으로 발탁되었다. 이때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벅이 중국 고문으로 발탁되어 유일한과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국방경위대를 창설하여 맹호군으로 명명하였다. 한국 침투를 위해 조직된 특수공작원에 배속되어 군사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그해 8월 15일 광복을 맞아 국내로 침투하는 네코 작전은 실행되지 못했다. 1946년 7월 유한양행 사장으로 복귀하여 회사를 다시 돌보았지만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중국과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자산을 상실하게 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창설되자 초대 회장이 되었고 유한양행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초대 상공부 장관으로 추대되었다가 이를 거절하였는데 나중에는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1948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국제법을 공부하였고 이후 국내로 입국하려다 번번이 거절되어 입국하지 못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한양행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고 직원들은 회사를 헌신적으로 지켜냈다. 1953년 귀국하여 전쟁으로 파괴된 회사를 재건하였고 이때 소사 공장 부지에 고려공과기술학원을 설립하여 교육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재정적인 부담으로 1957년에 폐교되었다. 1962년에는 국내 민간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기업을 공개하여 투명 경영을 실현하였고 정직한 세금 납부로 산업훈장을 받았다. 유일한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야 말로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했으며 세금을 차질 없이 납부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했다. 국가는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부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또한 인재 양성에도 힘써 1963년 개인 소유 주식 1만 2천 주를 연세대학교에 장학기금으로 기부하였고 보건장학회에도 5천 주를 기부하였다. 1965년에는 개인 주식 5만 6천 주를 팔아 학교법인 유한재단을 설립하고 영등포구에 유한공업고등학교를 건립하여 교육사업을 시작하였고 연세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에 있는 아들 유일선이 귀국하여 부사장직을 맡았으나 기업 경영에 대한 신념이 자신과 다르자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 운영을 맡겼다. 1971년 향년 76세를 일기로 사망하였으며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되었다. 박사의 유언으로 그의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었다. 1995년에는 그가 독립을 위해 활동한 이력이 밝혀져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